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기표 대표께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오전 11시에 30분 동안 임기 4년 지나서 4년을 회고하는 연설을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 뻔뻔스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뻔뻔스럽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뭐 다른 내용이 다 그렇지만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 이 집단 방역이 본래 예정된 것보다도 더 빨리 집단 방역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4%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랬는데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이 접종 비율이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요즘 500~600명씩 지금 계속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집단 방역이 본래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까? 사실 정말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정말 국민 여러분,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 말을 해야 되고, 특히요 지금요 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지금 제대로 도입하는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요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 대열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거기서 배정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짜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안 하고 무슨 조기 말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러나 또 지금도 여전히요 또 자신만만해 합니다. 예정대로 다 주택도 공급되고 다 안정될 거다. 이 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본래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인사가 엉망이면 만사를 거르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관들,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해당되는 사람들요, 지금 29명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즉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요 다 임명한 거 다 보탠 것만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임혜수, 박준영, 노영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당 내에서조차 이 사람은 곤란하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인사검증을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 문제투성이들, 말하자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본래 임명을 하니까 실패할 게 없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속이. 무슨 놈이요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도자기를 1250점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팔고 앉아 있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 기자에게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예고하기로는 60분 동안에 20분을 대통령이 모두 연설을 하고 40분을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되는데, 제가 유의해서 들으니까 30분 남짓 연설을 하고 그러니까 20분 남짓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30분 연설을 귀를 쫑긋하고 아주 유심히 듣지 않으면 그 국민이 현혹되게 생겨 있어요. K방역은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K방역은 우리가 아주 월등히 성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 성과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월등히 좋아졌다. 그 취업률도 높아졌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나빴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금년에 알바 이게 일자리를 늘리고 이래갖고 조금 그 수치의 현혹성 때문에 나아졌다. 그 경제 성과는 나아졌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나아진 것처럼 들리고, 무엇보다 남북 관계는 그동안에 평화체제가 유지됐다. 이거 잘못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휴전선에서 총소리도 없고 이랬으니까. 그러나 그 4년 동안에 어떤 때보다도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핵폭탄도 가장 많이 생성됐고 미사일도 아주 고도화됐고 엄청난 핵무기가 제장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남 공갈을 시도 때도 일삼고 있는데 아주 굴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평화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G7 국가회의에 우리가 초청받을 정도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재인 4년 동안 높아진 겁니까? 그 이전에 다 높아진 거지요. 그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게 다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 대표 말씀 인사 실패한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잘못 들으면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가 마치 지난 4년 동안 무릉도원이나 에덴동산에 우리가 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언짢은 게 국민 한 사람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지만 한 20명만 이렇게 앉혀놨는데 등록 기자가 1000명이에요. 대부분 순치된 기자들이죠. 언론사로 딱 집중해서 아픈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언론사는 다 빠져버리고 그 순치된 기자 중에 뭐 이렇게 앉혀놔놓고 아주 편한 질문만 하는데 딱 한 사람 요런 질문을 했어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총장으로 임명되면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 명령할 것입니까? 아유, 아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답이 이게 3000%로 빠져버렸어. 아, 그래? 대답 안 했어.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김오수에 대해서. 예. 아, 얼마나 그렇게 말하면서 편향성이 없으니까 뭐 그 수사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인데 그럼 그 기자가 대통령님 제가 질문한 거는 지시할 거냐 안 할 거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기자회견 뭐 30분 그 전부 엉터리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아주 불쾌한 오늘 오전 시간을 넘겼습니다. 아마 그런데요 지난번에요 윤석열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오늘 아마 그 말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기자회견을 결국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언짢으니까 두 번째 화두로 넘어갑시다. 계속 이 얘기 뭐 장 대표하고 나오고. 근데 그래도 제가 하나 보태겠는데요. 이 남북 평화체제 수립했다는 거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이 3월 23일 날 국회에서 이 말하자면 4.3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핵심 사항이 뭐냐 하면 특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앞에 사건을 번복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나왔을 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 확정 판결에 의한 증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즉 남로당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도 하고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법률 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 헌법을 위반한 거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오전에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진짜 4월 3일 사건입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남북한 통틀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47년 10월 달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한다. 즉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것을 저지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이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주 4.3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이 국가폭력이고 국민 인권이 희생된 사람들은 남로당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러느냐? 북한 정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북한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기자회견 때 뭐 남북 관계는 뭐 평화체제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무슨 평화체제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지금 핵무기를 지금요 한 20개 정도가 아니라 몇 년 후에는 100개까지 간답니다. 100개까지.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는 완전히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욕을 때려 얻어먹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거라든지 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든지 태생적인 바보.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은 태생적인 바보다 이거야. 그래서 구제불능이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남북 평화체제가 잘 돼갔다 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이니까 기자회견을 아예 안 하는 대통령이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모두에 짜고 치는 기자회견 그나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팔팔한 기자들이 무슨 반론권 행사도 아예 하지 않는 기자회견 그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시간 제한을 두질 않아요. 기자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반론권 행사하고 각하 이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시간이 얼마든지 길어지는 그런 기자회견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하는데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4.3 사건에 대해서 지난 4월 3일 제주도의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가서 4.3 폭동은 좋은 나라 남북평화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군경이 학살했다 하는 거 이거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법처리.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이게 대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발언 취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진짜 탄핵 대상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이다 이러면 기자들이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야지. 기자들이 전부 어리 빠졌어. 일의 순서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순서,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대통령 부정하는 듯한 발언,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이래봐야 소용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지난 주말에 문재인 장관 후보들 국민 속상하게 하고 있는 거, 예. 그거 오늘 이 얘기 중에는 그 그대로 임명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그 그대로 임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에 실패한 건 아니다. 이제 여당한테다가
뭐냐면 신호를 주는 거죠. 이 통과시키라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검증 기준 본래는 5가지를 발표했어요. 뭐 탈세, 병력 기피, 불법 주거 이전 뭐 이런 것들 했다가 또 좀 더 있다가는요, 또 조국이가 또 나와가지고요, 2개를 또 보태가지고 7가지까지, 즉 자기네들은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혐의가 있거나 비리 혐의가 있으면 절대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그냥 이 부정비리 백화점 인사들을 임명해 놓고도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 같지는 않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뭘 또 덧붙여서 말했느냐 하면, 신상털이식, 자꾸만 이런 검증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덕성이 없이요, 능력이 있으면요, 더 국민을 더 부정축제하고 더 나라를 망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도 정말 이 정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말을 해야 되지, 오히려 뭐 야당 핑계대고 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에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조국이 사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예요, 불법 마비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금 지명되어 있는 김오수 전 차관, 이 사람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현재 또 법무부 차관도, 이용구라는 차관도, 이 사람도 지금 검찰청이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가장 중요한 서울지검, 서울지방검찰청 이성윤 검사장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또 이 사람 피의자가 돼가지고 뭐 공수처 갔다가 왔다가 오늘은 지금 뭐 수사심의를 열어가지고 기소를 하니 마니니, 자기가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 검사를 믿지 못해가지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에다가 맡겨놓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또 이것뿐입니까? 대법원장, 말하자면 이 법치주의 확립의 최후의 보루인 또 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거짓말을 또 한 게 또 탄로가 나가지고 지금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 거짓말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가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요, 이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의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체가 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있고 법치주의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본래요, 이 민주주의 역사가 법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국가적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다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단 한 사람도 말하자면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당해도 여러 번 당해야 할 거짓말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개입이 확실하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개입도 확실하고, 정권 실세와 대통령 주변 인사 중에도 부정부패 사건에 관련된 게 확실한 부분이 엄청나게 넘쳐난다. 태평성월이 아니라 이게 불법공화국이 돼버렸다. 불법공화국이. 예.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느냐. 이 국민은 헌법상 제1기관은 이럴 때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을 수단이 없어요. 있다면 선거가 가장 유일한데, 이제 10달 남았어요. 내년 3월 9일까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